자, 이렇게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PT 재석입니다. 오늘은 배경이 완전 바뀌었어요. 약들로 꽉 찼죠. 만화약국 국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장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흥에서 만화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엄윤재 약사입니다. 예, 제가 오늘 약사님을 뵈러 온 거는 이렇게 오늘 못들이 많죠. 제가 고객분들한테, 환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설명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운동보다 더 먼저 설명드리는 게 영양제예요. 영양제가 일단 뭘까요? 네, 영양제는 우리가 음식을 사용해서 모든 영양을 섭취를 하면 좋은데 그게 섭취가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알약이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형태로 뭐 앰플이라던가 그런 형태로 영양소들을 고함량으로 담아가지고 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 형태로 나온 게 영양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영양제, 저희가 고기로 뭐 음식으로 다 먹으면 좋겠지만 안 되니까 이렇게 영양제를 먹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영양제를 저는 구분을 보통 하는데 운동하기 전에 먹는 거, 그리고 네. 운동이라든지 도수치료를 받고 나서 추천드리는 게 조금 달라요. 네. 어떻게 다른 것들이 있죠? 네, 도수치료를 받기 전에는 마사지를 하시고 스트레칭을 하고, 그리고 도수치료를 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운동도 하고 아프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전에는 통증을 좀 잡아줄 수 있는, 마사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제를 드시고, 그 후에 도수치료를 하고 운동을 하시는 과정에서는 운동에 도움이 되는, 아니면은 근육 손상이라던가 회복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들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수치료라든지 운동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너무 아프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팔 운동을 하고 싶은데 팔이 너무 아파, 아니면은 뭐 신경저림이라든지 아픈 게 너무 많아요. 네. 사실 운동 자체를 시작을 못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너무 아픈 것들 일단 줄이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것들이 영양제들이 필요할까요? 네, 뭐 저도 어깨나 뭐 목 이런 데가 많이 아파서 PT 재성님 영상을 보면서 뭐 많이 회복도 하고 많이 좋아졌거든요.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아프면은 우선 마사지도 못 하겠고, 그쵸. 운동도 못 하겠고, 아무것도 못 해요. 너무 아프니까. 네, 우선 소염 진통제 아니면은 근육 유연제를 그쵸. 드시면 방법이 있고요. 강력한 방법이죠. 네, 그거 드시면은 우선은 좋아지니까. 그리고 이제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식이유황이라고 불리는 MSM이 있고요. 뭐 마그네슘이 있고, 예. 그리고 비타민 B군이 있고, 오메가3가 있습니다. 다양하네요. 네, 다 드시는 것도 좋지만 이 중에서 몇 가지만 드셔도 효과는 보실 수 있거든요. 걔네들 어떤 역할을 하죠? 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은 MSM 같은 경우는 함염증 작용이 있어요. 염증 중요하죠. 네, 뭐 소염 진통제를 드셔도 염증을 완화시키면서 진통 효과를 주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MSM도 항염증 작용과 천연 진통제라고 불리는 애가 MSM이거든요. 네. 걔네들은 소염제보다 간의 부담 같은 게 좀 덜하기도 하겠네요. 뭐 소염 진통제는 간의 부담은 그렇게 많이 안 가고 신장에 오히려 많이 부담을 갈 수 있는데요. 그쵸. 네. 천연 유황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 간에 그렇게 무리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식이유황다면 어떤 거죠? 네, 뭐 마그네슘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마그네슘을 드시면은 근육을 이완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을 편하게 해서 마사지를 받고 뭐 운동을 하는데, 도수치료를 받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치. 네. 막 옛날에 그 눈떨림 있으면 막 네. 마그네슘 먹으라 네, 했잖아요. 마그네슘 먹고 이제 눈떨림뿐만 아니라 쥐나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쵸.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외에도 다양한 작용 기전이 있기 때문에 네. 마그네슘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운동 전에 식이유황과 그리고 아플 때 마그네슘. 또 어떤 게 있죠? 네, 그리고 뭐 비타민 B군이 있는데요. 비타민 B 중에서도 비타민 B12, 뭐 신경 손상이라던가 뭐 신경을 회복시켜 주는데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비타민 B군입니다. 우리가 이제 통증이 여러 가지 통증이 있는데 이제 뭐 근육통들도 있고 신경통들도 있잖아요. 신경통 진짜 예민하죠. 네.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B12.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영양제 어떤 것도 있을까요? 그리고 오메가3가 있습니다. 오메가3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혈액순환을 도와주면은 염증이라던가 그 뭐 필요한 그 근육에 있는 노폐물 같은 거를 빨리 빼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에 통증 요소들, 뭐 염증이라든지 그런 통증 요소들이 이제 쌓여 있으면은 오메가3처럼 이제 혈류의 개선을 도와준다면은 걔네들이 씻겨 나가는 것처럼 회복을 좀 시켜주는데 도움이 돼서 그러면은 일단은 아까 전에 뭐
근육통이라든지 신경통이라든지 쌓여있는 네. 노폐물들 순환돼가지고 네. 통증이 일단 개선되면은 네. 운동이 잘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 PT 재상님이 뭐 영상에서도 자주 말씀하시다시피 예. 뭐 마사지를 하고 예. 뭐 스트레칭을 하는 이유도 예.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그쵸. 순환을 도와줘서 맞아요. 조금 통증을 감소시켜주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선 통증 감소죠. 네,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마사지나 뭐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몸 외부에서 물리적으로 뭐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거고 영양제 같은 경우는 섭취를 하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 화학적으로 우리 몸을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겉에서 네. 속에서 네. 같이 하면 참 좋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운동을 했어요. 아니면 네. 도수 치료를 받았어요. 네. 근데 도수 치료 받으면은 네. 진짜 아프거든요. 저는 안 받아봤는데 나중에 한번 뭐- 올라오세요. 저희가 이제 도수 치료 받으면은 제가 이제 매뉴얼 마사지도 많이 하고 운동도 시켜요. 네. 그러면은 근육통도 오고, 네. 그러니까 이게 마사지 할 때 근육에 손상을 입혀요. 네. 근데 운동도 근육 손상을 입히면서 이제 벌크업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 회복하는 데는 어떤 것들이 좋을까요? 네,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회복하고 뭐 근육을 이제 튼튼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예. 이때는 비타민 B군 그리고 칼슘, 예. 비타민 D 어.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꼽겠습니다. 네. 걔네들이 어떤 작용으로 좀 도움을 주죠? 네, 우선 비타민 D를 먼저 말씀드릴 건데 비타민 D는 일반적으로 칼슘 흡수를 도와줘서 뭐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뼈 튼튼. 그리고 면역에 도움이 된다고 많이들 그쵸. 알고 계시는데 면역에 도움이 되게. 네, 요즘에 가장 핫한 그 영양소가 비타민 D거든요. 그쵸. 그래서 많은 연구들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떤 네. 사실들이 있나요, 요즘에? 뭐 비타민 D는 간에도 좋고 아. 뭐 당뇨, 당뇨 네, 중요하다. 암, 예. 그리고 암에. 심혈관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심혈관 정말 중요하죠. 네. 예. PT제서 유튜브 시간이니까 예. 그 근력 유지라던가 근육 생성에도 도움이 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육 생성에도 그렇죠. 네, 요즘에 많이 연구되는 자료들을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비타민 D 수치가 낮으면 예. 낙상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그렇죠. 많이 일어나죠. 운동 선수들도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사람들이 다치기도 부상 정도도 심하고 횟수도 늘어난다고 그쵸. 밝혀지고 있습니다. 비타민 D가 요즘 네. 정말 핫하군요. 네네. 예, 또 다른 영양소들 어떤 네, 작용할까요? 뭐, 그리고 칼슘이 있는데 칼슘은 비타민 D과 함께 뼈도 튼튼하게 하지만 친구죠? 네, 근육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주고요. 예. 그리고 비타민 B군이 있습니다. 비타민 B군. 병원에서 제가 환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비타민 B군 집에 가는 길에 사서 들어가세요. 비타민 B 어떤 역할을 할까요? 네, 비타민 B는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세포를 생성을 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를 하는데 예.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그쵸. 필수적이죠. 예. 걔네들이 뭐 단백질 대사 같은 데 관여를 하는 거죠? 네, 비타민 B군은 우리 몸의 모든 대사를 관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에너지도 생성을 하고 예. 물론 단백질들도 생성을 합니다. 네. 여기서 조금 어려운 단어가 방금 네. 잠깐 나왔어요. 대사라는 단어. 모든 대사에 관여한다는데 이게 뭐 의학 쪽에 있으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대사라는 네. 단어가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대본을 보고 하는 대사가 아니라 이제 몸에서 작용하는 대사를 이야기를 잠깐 주셨어요. 네. 대사 한번 설명 주시겠어요? 네, 대사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작용을 말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음식물을 먹으면 음식물을 씹어서 분해를 해서 흡수를 하고 에너지를 저장을 하고 저장된 거를 다시 뽑아가지고 분해를 해서 에너지를 생성하고 단백질을 만들고 뼈를 만들고 이런 모든 과정을 대사라고 합니다. 그 대사에 아까 비타민 B군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비타민 B군을 많이 추천드리는데 요즘에는 약국 가서 뭐 비타민 B군 주세요 하면은 항상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고함량 활성 비타민 드릴까요? 네. 고함량 활성 비타민. 활성 비타민. 활성? 뭘까? 어떤 거죠? 네. 우선 활성 비타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옛날에 나온 비타민 B군들은 비활성형 비타민들이 많았어요. 냄새도 나고 먹었을 때 속도 불편하고 예. 피름도 올라오고 냄새 확 올라왔죠. 뭐 저희 세대 때 아니면 그 윗세대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쵸. 비타민 먹으려고 하면 고역스럽잖아요. 제가 10년 넘게부터 비타민 B군을 막 챙겨 먹었거든요. 네. 그때 좀 그랬어요. 네. 근데 요즘에 나오는 비타민들은 다 활성형 비타민이라서 그런 제품들은 없어요. 물론 비타민 B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제품이 활성형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몇 가지들은 활성형 비타민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근데 활성형 비타민의 장점은 냄새도 많이 적어졌고 예. 그리고 흡수율도 좋아요. 똑같이 100mg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비활성형 비타민을 먹었으면은 이만큼밖에 안 들어올 텐데 흡수가 잘 안 됐을 텐데. 네, 활성형 비타민을 먹게 되면은 대부분을 흡수를 할 수 있어서 몸에서 활성도가 있어서. 높아지는 거죠. 예. 네. 그리고 활성형 비타민은 말 그대로 몸에 들어왔을 때 즉각 일을 할 수 있는 비타민 형태로 섭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러는 같이 딸려오는 단어가 있어요. 네. 고함량. 네. 고함량 네. 비타민. 함량이 많다는 건가요? 네, 뭐 고함량 비타민 함량이 많은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영양소는 뭐 일일 권장량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예. 뭐 요즘 나오는 고함량 비타민들을 보면은 50에서 100ml 이것보다 많은 용량 제품들도 있는데 예. 가장 유명한 비타민 B1, 예. 비타민 B1 티아민 제품을 보면은 예. 우리 몸의 일일 권장량이 1.2에서 1.3mg이거든요. 엄청 낮네요. 네. 예. 그런데 결핍을 면할 수 있는 그쵸. 정도의 수치입니다. 최소. 네, 최소 수치가 1.2에서 1.3mg이긴 한데, 예. 근데 제품은 50ml에서 예. 100ml란 말이에요. 오, 많이 차이가 나네요. 수십 배가 큰 예. 거죠. 문제는 안 생기겠죠? 100mg짜리를 예. 여러 제품을 동시에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는 그쵸, 있어요. 그러겠죠. 네. 그거는. 뭐 과용? 물론 비타민 B군이 수용성이라서 예. 몸에서 다 배출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는 하겠지만은 몇몇 비타민 B군들은 고함량을 먹게 되면 어느 예. 정도 수치 이상을 먹게 되면 예. 우리 몸에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 알에 있는 네. 것들은 먹어도 괜찮다는 네, 건가요? 괜찮습니다. 그쵸. 네. 그 안전한 수치까지만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고함량 비타민들을 한꺼번에 여러 알을 동시에 드시지 않는 선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들이 겁먹지 않고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안전합니다. 예. 고함량 네. 활성 비타민을 해가지고 이게 함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얘가 뭐 내가 먹고 부작용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네. 좀 줄일 수 있고 네. 예, 활성 비타민이라니까 뭔가 일반 비타민이나 다르니까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흡수가 잘 되고 네. 또 도움이 될 수 있고 훨씬 도움이 되죠. 그리고 예. 뭐 고함량 비타민에 대해서 예. 전문가마다 조금 의견이 다르긴 해요. 조금씩 다르긴 해요. 네, 사실. 네. 고함량 비타민을 굳이 먹어야 되느냐, 비싼 돈을 주고 그쵸. 고함량 비타민을 먹고 뭐 부작용을 감내하면서 그걸 먹을 필요가 있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쵸. 저는 이렇게 예를 들거든요. 세차를 하러 간다고 생각을 해보죠. 예. 세차를 가서 물 한 동이와 걸레 하나만 있으면 세차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가능은 하죠. 네, 가능은 한데 세차장에 가면은 고압 분수가 되는 물줄기가 쏟아져 막 나오는 쏟아. 호스가 있어요. 예. 그걸로 하면은 쉽게 끝나잖아요. 그렇죠. 금방 네. 끝나는데. 그 비유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영양제를 먹을 때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만 딱 정확히. 네, 그만큼만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쵸. 근데 바로 먹고 바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예. 그 영양제를 드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은 고함량을 먹어서 한꺼번에 즉각적으로 효과를 보시는 게 그쵸. 도움이 되고 일례로 연구들에 의하면은 저함량을 먹었을 때와 고함량을 먹었을 때 느끼는 활력도가 확실히 차이가 난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오른팔에 이렇게 비타민이 필요해요. 얘네들이 영양소들이 네네. 필요하고. 근데 왼팔도 필요해요. 네. 넉넉히 보면 한 번에 쫙 퍼질 텐데 딱 정확히 주면은 네. 얘가 분배를 잘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 그렇게 똑똑하진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비타민들을 좀 알아봤는데 네. 근데 이게 간혹 가다가 또 제가 궁금한 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비타민 B군을 먹으면은 많이 불편하다. 나랑 안 맞는다. 근데 네. 비타민 B군이 부작용도 조금은 있잖아요. 비타민 B군 부작용이 있죠. 가장 뭐 흔한 부작용으로는 속이 불편한 거죠. 더부룩한 거. 네. 근데 그거는 비타민 B군뿐만 아니라 모든 약이 다 마찬가지예요. 예. 속이 불편하고 속쓰림을 유발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설사도 유발할 수도 있고 간혹 있죠. 그런 경우에는 비타민 B군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식사 전에 드시는 게 조금 더 좋긴 한데 속이 불편하신 분들은 식사와 함께 아니면 식사 직후에 드시면 조금 편해질 수도 있죠. 저는 이제 밥 먹으면서 밥 먹고 직후에 그냥 바로 드시라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네네. 빈속에 먹으면 그렇게 불편해하세요. 네, 맞습니다. 예. 비타민 B군이 아무리 활성이 돼서 조금 부작용이 적어졌다고 해도 비타민 B군은 B군이거든요. 그쵸. 속이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나나액국 국장님 이렇게 함께 해주셔가지고 영양제 같이 알아봤습니다. 운동이라든지 도수치료 전에 통증을 일단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영양제들, 그리고 운동 후에 또는 도수치료 후에 회복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영양제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나나액국 국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소감 한마디 살짝 해주시겠어요? 유튜브 처음 촬영했는데 예. 준비하는데 너무 떨리고 예.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괜히 한다고 했나 준비한다고 막 여기 정리 엄청 했잖아요. 정리할 때 아까 전에 뭐 아까 봤거든요. 네. 선생님 한번 잠깐 주실 수 있으세요?
이게 요즘에 약국들에 이렇게 정리할 때 이게 이렇게 있었는데 아크릴판이죠? 네, 맞습니다. 이 아크릴판에 뭐 사연이 하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제 주변 사람들은 아는데 예. 제가 생각하기에 예. 뭐 아닐 수는 있습니다. 예. 네.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세계 최초로 예. 제가 이 아크릴판을 설치를 한 사람이 아닐까, 아, 코로나 예. 대비해서 설치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예. 2년 전에 2월 25일 날 처음 설치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때가 어떤 때냐면 6월 달에 코로나 환자가 확진자가 20명 정도에서 꾸준히 유지하다가 예. 갑자기 쭉 올라간 때가 있어요. 예, 확 올라갈 때 있었죠. 신천지 때였나요? 네, 신천지 때 그놈의 예. 신천지 때 100명, 200명, 400명, 800명 하다가 거의 1000명 찍은 날 제가 예. 설치를 했거든요. 예. 그때 이제 영업사원들이 와가지고 사진 예. 찍어서 퍼나르고 이렇게 하면은 좋다고 해가지고 예. 다른 지역에 있었는데 그 예. 지역 단톡방에도 올리고 약사의 단톡방인가요? 네, 약사의 단톡방. 예.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제가 최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이 아크릴판이 네. 보여가지고 제가 여쭤봤어요. 약국들에 가면은 이렇게 아크릴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크릴판 하면은 이렇게 굳이 아크릴판을 피해서 이게 뭐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아크릴판 밑에 이렇게 구멍들이 있습니다. 여기로 왔다 갔다 하시고 위로 굳이 막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답답하시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꼭 이렇게 하면은 예. 이쪽으로 해서 아 뭐 드세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이 안전을 위해서 했으니까 나나약국 선생님 생각 한번 해주시면서 아크릴판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크릴판 이야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같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까지 알림. 예, 함께 해주세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